안녕하세요. 오늘은 ATP를 생산하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면서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미토콘드리아가 신진대사 활동 수행 장소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신진대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와버그 효과 공부를 통해 암 치료의 시사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로 미토콘드리아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는 인슐린 저항성이 미토콘드리아의 공장을 파괴하는 과정을 알아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신진대사 활동 수행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조의 세포, 한 개의 세포에만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신진대사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 이 활동은 세포의 다른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근육세포나 분비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월등히 많은데요. 즉,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에너지 요구에 맞추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세포 호흡의 기능을 하고요. ATP 생성을 하고 내막 안팎으로의 대사 물질을 운송하고 단백질 수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하는 일이 네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가지 이상. 그러니까 네. 내막이 있으면 또 외막도 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네.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은 뇌졸중, 근육마비 등의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기능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병이 있네요. 네네네. 여기서 보면은 빈혈도 생길 수 있고, 네. 예, 전신에 이제 전신병이 생기는데 워낙 천식도 생기고, 네. 만성 피로도 생기고, 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네. 위장에는 변비라던가 막 구토 증세도 생기고, 저혈당증도 생기고요. 이렇게 네네.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네.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뭐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일단 아까 산소 호흡하는 거요.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가,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산소호흡도 중요하죠. 네. 네네네. 그런데 그 세포에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장 적은 개수가 뭐 몇 개에서 몇 개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개수요. 한 개의 세포 안에 아까 아, 한 한 개 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예, 있다고. 500에서 한 2000개 정도? 네네네. 그러면 500개 정도밖에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500개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대사 증후군이 있거나 예,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예. 운동을 안 약간, 했거나, 그죠? 네, 운동을 안 하거나 식단 관리를 안 하거나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이 있을 그러면 거예요. 그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예, 적겠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기초 네. 대사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에너지 거의 70%인데 음,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은 기운이 없겠죠. 네, 기운이 예, 없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다양한 병이 네, 생기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 큰일 미토, 나죠, 지금. 세포 공급이 안 네, 되면.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게 네네네. 암세포로 변한다고. 네. 예.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이 된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호흡에 좋은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이런 것을 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기본 개념이 감사합니다.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 볼까요? 네네.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보면요. 스탠퍼드 학교의 브루스 립튼 교수는 세포막이 세포의 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세포막이 어떤 물질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세포막의 콜레스테롤 구성 비율에 따라 물질의 유동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까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500에서 한 2000개가량 있다는 말씀을 이제 아까 하신 거고, 근데 네. 그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러면 세포막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포 껍질. 네네. 그럼 아까는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막이 두 개나 있다 그랬잖아요. 외막하고 네. 내막이. 그럼 이제 네네. 세포도 전체적인 막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막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이제 기름이잖아요. 기름 덩어리. 네. 예.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들락날락 걸 수 있느냐. 이게 네. 달라진다고 하니까 콜레스테롤의 구성 비율이 좋아야겠네요. 네, 네네네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만드는데요. 그렇겠죠. 세포 안에, 세포 속 발전소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합성하는 역할과 세포 호흡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차의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가정한다면 기름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아무리 충분해도 엔진이 불량하면 차는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내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미토콘드리아의 힘이 약해지면 결국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 산소 부족은 세포 변이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암세포가 많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니까 기운이 없겠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암 발병하신 우리 회원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암이 발병하기 한 1, 2년 전에는 너무나 기운이 없었다. 이제 그런 음, 말씀들을 하셨고, 요 내용들은 지금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 열방약국 유방암 학감소라는 그 교재에서 책에서 그러니까 저기 주요 내용을 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이 약사 선생님도 유방암 2기를 이제 겪으시고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시면서 본인이 암을 이겨낸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활용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ATP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DNA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ATP는 세포 안과 밖의 물질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TP가 하는 일이 이제 여기 또 나왔네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그러면 네, 아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저기 ATP가 하는 일이 에너지를 만들고 네, 그리고 산소도 만들고 네. 또 아까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눈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저도 안 나네 갑자기.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받아서 산소 공급에도, 그건 세포막이 하는 일. 세포막에도, 네네네네. 맞아요. 또, 아, 응, 그, 아까 기능에서 보면 응. 그 내막과 외막의 그 영양분을 수송하는 단백질을 수송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세포막이 하는 일. 세포막이 하는 일. 세포막이 하는 일. 네, 그러니까, 아, 에너지 수송하는 거. 그러면 이제 네, 미토콘드리아의, 먼저,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다. 미토콘드리아 네네네. 외벽과 내벽에서 네네네. 그 미네랄을 흡수하는데, 그거는 네. 우리 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미토콘드리아 외벽과 내벽이 하는 일.
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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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저도 제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네. 그러니까, 저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에너지를 생산한다. 예. 그리고 그 활성산소를 다음에, 지금 만든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말씀이신가? 미네랄 균형, 근데 여기서 ATP가 부족해지면 네, 예.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네, 네, 네. ATP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 예, 예, 예. 미네랄 균형은 세포막이 하는 거고, 네. 네, 좋아요. 근데 ATP가 없으면 이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네. 우리 전공이 아니니까 우리가 네. 그냥 이 책을 쓰신 그 약사님이 예,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좀 기억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서로 우리 머리를 짜내서 한번 네. ATP적인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이 뭔지 어차피 우리 두 네. 가지는 알았어요, 그죠? 네, 네. 확실히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에너지 곱하고 네. 활성산소를 만든다. 근데 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세포를 도로 공격해서 세포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 네.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 예. 세포 내 산소 부족은 세포 변이의 원인이 됩니다. 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 부분이 산화되면 산소가 충분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포 내에서 산소 부족, 즉 저산소 상태가 됩니다. 세포 내 산소 포화도 65% 이하가 되면 염증과 종양 유전자가 발견되는데요.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생기고 아무리 고압 산소를 공급한다 해도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으면 산소가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세포막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인지질 구성 성분의 변화가 오는데요.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포 안쪽에 산소 부족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데,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좋은 산소를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으면 네, 세포들이 그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네, 세포막이 산화되지 않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세포막이 산화가 되지 않으려면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은 기름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결과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좋은 기름을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치만 뭐 일반인도 우리가 좋은 기름 먹어야 되겠죠. 그 그쵸. 얘기를 한다고 법에 걸리는 않겠죠. 네, 네, 산화된 기름 먹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좋은 기름을 먹어야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이제 네,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하시는 말인 건 뭐냐면 산소 공급을 이제 우리가 폐활량을 좀 높여서 산소 공급을 네, 잘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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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네, 곳, 산소가 좋은 곳에, 네, 그러니까 뭐 산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은 당연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산에 못 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로마 테라피로 이제 공기 정화도 하고 또 네, 폐활량도 높이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세포막이 산화된 것은 이제 뭐랄까 여기서 보면은 고압 뭐죠? 고압 산소 치료를 해도 안 된다고 네, 해요. 네, 네, 산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네, 산소가 좋은 공기를 마셔도 효과가 없고, 음,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공기 정화를 해도 효과가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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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세포막이 산화되지 않게 하려면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 있네요. 우리가 뭐야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네, 그 들기름 이런 것이 산화되지 않게 하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이 있잖아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있어요. 네, 네, 선생님. 맞아, 맞아, 있어요. 그 들기름이나 올리브 응, 오일이나 예. 거기에 오레가노 한 방울만. 그러니까 500ml 정도의 예, 기름에도 예, 오레가노 한 방울만 넣으면 그 예. 산소와 그 산화되는 것을 확실하게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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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이 네. 해보면 우리가 가정주부니까 기름을 하면 기름 쩐내가 나잖아요, 기름에서. 예, 예, 근데 그 오레가노 그 한 방울만 넣어도 그 기름이 산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네, 네.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우리는 그러네요, 그죠? 네, 네. 맞아, 맞아. 그 좋은 말씀이 기름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로마 테라피로 네,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가 있네요.
아,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우리가 공기 정화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네, 또 네, 기름을 보호하기, 산화를 좀 늦추기 위한 어떤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네, 네, 아, 그런데 여기서 고압 산소 치료라는 거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저도 이것도 그냥 해본 적은 없지만, 사전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 네. 아,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기능할 에너지가 부족한 신체와 매일 고군분투합니다. 음, 고압산소요법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여 수를 늘리고 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자가 포식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새롭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고압산소요법을 하면은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난다고 얘기고 또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향상시키고 또 약간 모자란 미토콘드리아는 그 다른 미토콘드리아가 흡수해서 이제 자가 포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1기압보다 큰 대기압에서 100% 산소를 투여하는 고압산소 치료는 혈액 내 용존 산소의 비율을 5배에서 20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 산소종 생산의 주요 부위이기도 하므로 고압산소 치료가 산화 스트레스를 가능성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산소를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니까 예.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음, 활성산소는 나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있으면 이것들이 세균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많이 생기면 도리어 어, 그 암 환자인 경우가 더 진다네요. 네. 단기 기간에는.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 고압 산소 치료 조건에 따라 단기 치료는 미토콘드리아 활동과 활성 산소중 생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요. 단기적으로 하면. 그 이유가 음,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음, 그런데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개선이 되고 그 활성산소 수준도 감소시키고 음, 부분적으로는 항산화 방어 메커니즘을 증가시키는 그 고압산소 치료 효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 부작용이 있네요, 그죠? 네, 아, 네, 네, 아, 네. 부작용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이 산소가 필요한데 그걸 처음에 치료를 음, 하면은 도료 활성산소 때문에 너무 증가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암에 안 걸려야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죠? 이렇게 막 100%는 없네요. 예.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공기를 좀 정화를 하고 우리가 저기 테라피를 활용을 해서 폐활량도 네, 높이고 하는데 제가 언뜻 본 건데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병원에서만 그 환자를 치유하잖아요, 암 환자들을. 예, 근데 이제 가정 방문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거의 그런 음, 경우는 없는데. 음, 그랬더니 암에 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막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예, 말기 암 환자가요. 예, 보통 1년에 다 돌아가시는데 10년 동안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어, 가보니까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변기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세면대도 관리하고, 또 그 주방에 그 싱크대 있잖아요. 거기 냄새 올라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 청소도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 네네, 그것도 샤워기.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10년 동안, 말기암 환자인데도 10년이 지나가도 생존이 되는 경우가 유일한 공통점이 깨끗하게 관리한 거, 환경을. 결국엔 그렇게 좋은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예, 청소하고 좋은 공기를 맞았다는 예, 얘기네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네, 건데, 네, 네, 거기에는 네. 우리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효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단 몇 방울로도 막 그 냄새 제거도 하고, 네, 세균 예, 예, 번식도 막고. 예. 아, 좋으네요. 네. 네, 자, 네. 그 다음 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암 세포의 에너지 생성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음, 미토콘드리아의 구연산 회로는 포도당 1분자당 36 ATP를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은 암세포 대사보다 대략 18배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포도당을 섭취하려고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1분자로 36 ATP를 만들고 암세포는
이 ATP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한 개로 미토콘드리아가 그 정상 미토콘드리아는 36개를 만드는데 네네. ATP를 암세포는 2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은 거의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은 이제 굉장히 그 힘들어 무기력하고 막 기운 없고 막 그렇다고 네.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 거죠. 네네.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암의 중요 원인은 산소 결핍이라고 합니다.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유명한 암 연구 학자인데요.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에 관한 연구로 1931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논문에서 암세포의 활성은 유전자 손상이나 발암 물질 섭취가 아니라 산소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산소 부족이라는 거겠죠, 그죠? 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유전자 손상돼도 걸리겠죠, 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대부분의 이유가 뭐 발암물질 섭취로 인해서 산소 부족해질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은 산소 부족이라고 이제 이분이 1931년에 주장을 했는데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100년 가까이 되네요. 와, 네, 예, 근데도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암세포 안에 산소가 늘어나면 암세포들은 죽는다. 모든 암세포의 공통점은 세포 속 산소 대사 결핍입니다. 암은 우리 몸 안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인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세포의 기능 장애인데요. 발효작용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에는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세포의 산소가 35% 감소되면 발효대사로 에너지 대사가 바뀝니다. 반대로 암세포 안에 산소가 늘어나면 암세포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압산소 치료하는 것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주- 치료인가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상 세포한테도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약간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많이 죽게 되니까 나중에는 장기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강에 더 좋다는 그런 얘기인가 네. 봐요. 자,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자세하게 제가 다른 책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일이에요. 네. 어, 이가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야지만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인데 너무 많이 음, 생성될 때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서 세포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항산화, 영양제를 먹는 거잖아요. 어? 네. 그래서 활성산소는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세포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포가 서로 신호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활성산소가 신호 전달도 해준다는 얘기인가 봐요. 음, 활성산소의 좋은 일은 세포 신호 전달하고 항상성 유지에 활성산소가 필요하대요. 그런가 봐요.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소기관을 넘어 세포 반응 조절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음, 미토콘드리아는 끊임없이 퓨전과 분열을 통해 그 구조를 변화시키며 세포의 요구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음, 미토콘드리아들이 합치고 막 분열하는데 합치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를 합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요. 또 네. 먹어버려서 그러니까 음, 기형을 없애는 거죠. 자, 그런 일을 하고 퓨전은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합쳐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물질을 교환하며 복구되기도 합니다. 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염막에 있는 단백질이고 내막은 그 과정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합칠 때는 외막이 활동을 하고 네. 주 활동을 네. 나눌 때는 내막이 활동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막이 두 개인데 음,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그 네. 합칠 때는 외막이 음, 바깥에 있는 막이 저쪽 바깥에 있는 막을 불러서 이렇게 신호를 음, 빨리 보내서 합쳐지고 분리할 때는 안에 있는 내막이 주 역할을 한다는 건가? 저는 이제 외워졌어요, 바로. 네네. 꼭 그 퓨전과 분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데 이 균형이 깨질 경우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져 갖고 필요한 것을 자가 포식해야 되는데 합쳐질 때 안 합쳐지면은 기형이 생기나 봐요.
음, 그렇게 이제 그런 간단한 얘기고요. 자, 그 네, 다음 페이지 살펴볼까요? 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3에서 8배의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암세포는 비효율적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정상세포보다 더 빠르게 증식하는가가 의문이었습니다.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는 정상세포와 비교하면 18배의 차이가 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수송체가 정상세포보다 많아서 정상세포의 3에서 8배의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암 환자들은 음식물을 섭취해도 에너지 대사가 망가져 있어서 적절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이, 잠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안 하기로 했죠. 네네, 근데 네, 건강한 그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한 개가 그 18배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세포는 포도당을 한 개 먹을 때 암세포는 거의 많으면 8배까지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8배까지 해도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더 못 만드는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세포가 포도당 한 개로 36 ATP를 만드는데, 예. 암세포는 가장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8배를 먹는다고 해도 16밖에 못 만들잖아요. 네네, 왜? 한 개당 2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8배를 더 많이 먹어도 기후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네. 네. 암 환자는. 그래서 어,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음, 같아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네, 예, 봅시다. 어, 네. 세포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하려면 세포막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요. 세포막은 대부분 기름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오래도록 엔진 오일을 갈지 않으면 기름때가 끼어서 엔진에 손상이 오고 엔진 오일을 잘 관리해야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엔진 오일에 해당하는 기름의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대인의 암 발생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식용유의 사용입니다. 벌써 높은 200도 정도의 그 온도에서 만들어진 식용유는 어차피 약간 산화가 되어 있다. 쉽게 산화가 된다. 뭐 이 얘기인가 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쉽게 산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뭐죠? 그걸 늦게 산화시키는 것, 산화시키는 시간을 늦추는 것. 어, 그 아로마 오일 중에 오레가노 한 한 방울이요. 방울을 넣는 건데, 그 예. 오레가노 아로마는 그 약사들이 보는 그 사전에 꼭 나와 있대요. 어떠한 항생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런데 그 약사들이 오레가노를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향이 너무 강해서이지 않을까요? 그, 개인적으로도 안 쓰시잖아. 그죠? 아, 이게 또 약간 트러블을 잘 사용해야지, 맞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네네. 또 너무 강력해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트러블을 일으키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진짜 한두 방울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네. 500ml에 진짜 한 방울만, 많아야 두 방울. 네. 예.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아로마 오일 네. 중에서도. 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오레가노인 경우. 네. 근데 다른 거는 뭐, 사용하는데 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자, 그 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다면 산소가 세포 내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암 환자가 식이 습관을 바꿔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막은 필수 영양소와 산소 등의 출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합니다. 좋은 기름을 섭취하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균형을 잡습니다. 좋은 기름이란 산화되지 않은 기름인데요. 예. 혈액 속에서 산소가 충분해도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다면 산소가 세포 내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포막은 세포 내 노폐물은 배출하고 영양소는 안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막의 원료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기름입니다. 선생님, 그 미토콘드리아의 막하고 세포막하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네네네네. 예. 그 다음, 네.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콩기름류. 우리가 식단에서 사용하는 콩기름류는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제공하고 산소의 운반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0도 이상에서 이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 과사나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벌써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압착으로 짜는 게 아니라 용매로 짜기 때문에 용매 잔류물도 있다. 그러니까 그 세포막 형성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기름을 하루에 7.5g 이상 복용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식단에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 지방산은 씨앗류의 핵 종자를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축출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 공정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지방산은 세포막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일일 7.5g 이상 복용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활발해져야지 기운이 나는 거죠. 예, 기운이 나야지 나가서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그죠? 사람들과 좀, 인간관계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용은 그 열방약국 유병암 상담소라는 책에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고요. 네, 자, 그 세포에서 이제 그 산소를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를 저희가 알아볼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고압 산소 치료 같은 정도의 강력하게 그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준다 해도 그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으면은 그 산소가 세포 속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 치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큰 전체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럼 네, 이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의 산소 부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산소를 충분히 잘 공급해 주는 거에 도움을 주는 편안한 호흡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의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한 향기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네일러 만들기인데요. 아주 작고 간단해서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이네일러 용기에 스틱솜을 넣고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립니다. 유칼립투스 5방울, 레몬 5방울, 페퍼민트 3방울, 라벤더 4방울, 티트리 1방울. 이네일러 뚜껑을 닫고 휴대하고 다니며 편안한 호흡을 위해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호흡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감기에 걸려 계시거나 또는 비염 환자일 경우에 이제 코가 막혀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이 이네일러를 코에 대고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코가 빵 뚫린대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도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 네, 이제 그래서 막 호흡이 너무 좋다고 이제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막 전화가 네, 와요. 네. 나가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수업을 하고 오면은 나중에 전화 오는 게 이거예요. 이 이네일러를 어, 좀 몇십 개 만들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맞아요. 나누어주고 싶다. 맞아요, 진짜. 근데 선생님은 뭐 이거 많이 사용하세요? 주로? 저는 만들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왜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비염이나 이 알러지 호흡기를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네일러 만들기도 많이 하고 이걸 음. 선물하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예. 저는 이거 이네일러 사용보다는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등 마사지를 좀 해보거나 예. 또는 그 편백나무 같은 것으로 목 뒤에 두 번씩 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네네. 코가 뚫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아직 비염이 심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감기 같은 게. 네. 저는 이네일러를 하지 않고 그 목뒤 마사지를 하면 코가 뚫려요. 아, 그리고 이제 이네일러 대신에 그냥 페퍼민트 한 방울을 이제 손에 이렇게 잘 문질러서 호흡을 하면 아, 또 뚫리고. 근데 네네. 안 그러신 분들은 이 이네일러가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요. 저도 더 심해지면 이제 이걸 쓰겠지만 안 쓰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감기에 안 걸려 엄청 조심을 하고 있어요. 어.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방법은 편안한 호흡을 위해서 디퓨징 하는 건데요. 오늘의 디퓨징 365의 이지에어입니다. 그러니까 디퓨저에 물을 100ml 정도 채우고 아로마 오일을 레몬 5방울, 오렌지 3방울, 라벤더 3방울, 페퍼민트 2방울, 유칼립투스 1방울을 떨어뜨려서 공기 중에 디퓨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음.
편안한 마음에 호흡이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이네일러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죠? 코 막힌 예, 것을 뚫는 거죠? 네네네. 이것은 이제 집에다 이제 디퓨징 해놓으면서, 그러니까 예, 사무실이라던가, 맞아요, 그 맞아요. 한정된 공간에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대요, 환자들한테. 네, 진짜 음. 좋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근데 디퓨저가 좀 좋은 걸 써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 무슨 넓게 퍼지는 디퓨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 전용 디퓨저를 써야지. 아, 그러니까 그 네네네. 물방울이 아주 멀리 멀리 갈 수 있게끔. 아, 예. 그냥 가습기를 쓰면 가을 근처에만 떨어진다고 해요. 예, 예, 예. 멀리 퍼져나가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초음파 아로마 그치, 디퓨저라고 그치, 알고 그치. 있습니다. 예. 그거 써야 네, 된대요. 근데 가격도 거의 네,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네. 이 가지고 다니는 이네일러라던가, 이 집에서 디퓨징을 했을 경우에 1년간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되신 분이 있어요. 스트레스 네, 관련해서 그런가? 관련해서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럴 저도 수 깜짝 있죠. 놀라서 그때부터 제가,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네, 이제 이네일러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예. 이제 옷에다 좀 막 뿌려요. 음, 그리고 손에 발라서 머리카락에 좀 바르고. 아, 뭔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코를 막히면 사람들이 좀 뭐랄까, 쟤는 뭐 하나 이럴까봐. 저는 머리카락에 막 바르고 옷에 바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겨울철에는 네. 마스크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아, 종종 마스크 안에다가, 네네. 이거 한 방울 너무 세지 않아요? 조금 더, 4분의 1방울 정도 떨어뜨려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4분의 1방울 떨어뜨리기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좀 날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어, 씁니다. 아, 그쵸. 미리 이제 네, 한두 시간 전에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알아볼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좀 편안한 음, 호흡을 위해서 음, 저는 이 편안한 호흡을 지원하는 약간 향수 롤온인데요. 이거는 네, 10ml 롤온에 코코넛 오일을 한 40% 정도 채우고 네, 레몬 10방울, 라벤더 3방울, 페퍼민트 2방울, 유칼립투스 3방울, 샌달우드 한 방울. 음,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코코넛으로 채우고 롤볼을 음, 끼우고 나서 이거를 이제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손목과 귀 뒤에 향수처럼 사용하시는 거지만 이게 음. 이 편안한 호흡을 지원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롤론을 만들어서 손목에 바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귀에도 바르고, 네. 근데 그 손바닥, 발바닥이 흡수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손목이 더 높대요. 흡수하는 능력이. 아, 네. 그래서 향수를 손목에다 바르나 봐요. 아하. 저는 요거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좀 우아해 보이더라고. 뭔가 네. 향수 바르는 척 하면서. 아, 네네, 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또 효과가 있어요. 이거 손목에 네. 바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손목 아, 아픈 거 있잖아요. 손목 관절염이라든가 예. 예방이 되고 또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손목에 바르면서 이렇게 향도 맡고 이러면 이제 그 코 막힌 것도 뚫어지고 또 기분 예. 전환도 되고 또 호흡하기도 좋으면서 손목에 바르는 게 또 그 손에 있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게 예방이 좀 되고 저는 이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가지고 네네. 다니는 거 두 가지예요. 이네일러를 코에 바로 향을 맡는 거고 예. 또 세 번째는 롤을 만들어서 10ml짜리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향수로 사용하는 거죠. 네. 저는 추천드린다면 이제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세 번째 거 이거 바르는 향수를 추천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60 넘으니까 네. 약간의 이제 그 노화로 인한 손목이 좀 아플 수 있어서 한 예. 3개월 정도 이걸 안 바르면 손목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음. 3개월에 한 번씩은 이걸 써요. 아, 근데 아하. 손목 아픈 게 제가 사실은 30살, 30년 전부터 아팠어요. 30년 전부터. 컴퓨터를 음. 많이 했을 때 손목이 아팠는데 40이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50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중에 곧, 아픈 날이 많아지고 강도도 더 아, 세지고. 아, 그래서 제가 나 60대면 이제 손을 못 쓰겠구나 생각했는데 아. 이게 그냥 바르는 향수를 손목 때문에 바른 게 아니라 그냥 향 음. 맡으려고 바르다가 보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완치가 돼가지고 아, 너무 그러셨구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맨날 손목 아프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아하. 추천드리고 예. 또 이제 그 레몬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물에 타서 먹어주면 그냥 바르는 것보다
네네. 레몬 오일을 이제 물에다가 네. 한두 방울 딱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완치되는 것 같아요. 관절염이, 네. 손 관절염이. 근데 이거만 음, 바르는 거는 이제 좀 덜 아파진다 이 정도고, 그걸 같이 네네네. 병행하면 저는 완치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뭐 30년 동안 아픈 게 한 달 바르고 이제 안 아픈 지가 10년 됐으니까. 아니, 근데 한 번 바르시고 10년 동안 안 아프신 거면, 그거는 진짜 엄청 완치죠, 그죠? 놀라운, 네네네. 예, 완치죠. 근데 10년이 됐으니까 아, 지금은 이제 10년 동안 안 아프다가 한 번 바르고 안 아프다가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손이 약간 좀 뻣뻣하다? 그리고 손목이 음, 살짝 그런 느낌 들면 다시 이제 뭐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음, 약간 그 호흡이 좋은 거를 쓰고 싶을 때도 이런 거 쓰고 또는 네네네. 그냥 또 뭐라 그래요. 기분을 좀 편안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저 가슴이 그러니까 그냥 저기 호흡 불편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라 또 네. 다른 이유로 가슴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손목에 발라주면 일거양득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음, 여기에 들어간 레시피가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아우르려고 라벤더를 조금 넣고요. 예, 예. 네네. 샌다루도 한 방울 넣은 이유도 좀 이렇게 음. 복합적으로, 근데 예. 이 레시피 한 가지만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그쵸. 레시피는 선생님 말씀하신 좀 전에 그 손목에 음. 도움을 받으려면 레몬 오일 방울수를 살짝 줄이고 라임을 넣어도 너무 좋습니다. 맞아. 네. 그런데 그 편안한 호흡을 위한 향수 로론도 레시피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네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였어요. 다른 네네. 선생님도 또 레시피도 있죠. 네네. 요거 좀, 이게, 원 파트가 길어져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다음 파트는 다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상당히 페이지가 많아서 좀 길게 했네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다음번에 그 다른 부분을 더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도 되겠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